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 등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주변에서 이제 비례민주당을 위한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친여 단체들에서 자, 같이 무슨 개혁정당 이런 거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어서 또는 과반이어서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의사와 정의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협력에 의해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설령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단독으로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문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면 막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의당이 탄핵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자, 국민이 탄핵을 지지한다면 정의당 아니라 어떤 당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는 점, 우선 이게 부당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적으로 가결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바로 새누리당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분열이라는 것도 결국은 친박과 비박, 이게 나눠진 건데, 비박은 결국 저는 국민 다수의 뜻에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원하면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국민 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반이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비례민주당 만드는 것 가지고 민주당을 이리저리 위협한다고 해서 그때의 상황이,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한 얘기냐, 그냥 단순한 위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 일각에서 정의당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해찬 대표가 빨리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들 생각이 없다고. 뭘 더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입장을 발표해 놓고 이인영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그 다음에 친문 핵심 실세라는 전해철 의원 등이 그냥 뒤로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비례민주당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거 옆방에서 식사하는 자리 옆방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 이상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이미 나왔고요. 근데 그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들을 그 실세들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그럼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중앙일보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심상정과의 이제 연대는 요건 괄호하고, 그건 안 된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 똥물에서 뒹구는 것이다,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X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뭘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교정해야 돼. 관리 대상은 이미 과거의 관리 대상이었죠. 4+1에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 관리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선거법이라는 거를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그때 선거법 생각보다는 문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특히 공수처법, 문 대통령이 그 임기 후반기를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그 공수처법, 그거에 동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소위 협상을 해서 나눠 가진 것인데, 그때 이미 4+1이라는 것은요 민주당의 관리 프레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기타 군소정당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이 4+1이었다.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정의당도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관리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꿨죠. 4+1이 관리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거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고 이제는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끝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는요, 그 정의당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청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심상정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면 중도 개혁 세력이 범보수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면 중도 개혁 세력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표가 없어지고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의 의석이 는다. 어찌 보면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고 정당 득표도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정당 득표는 못 가져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정당 득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됩니다. 그 무슨 계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면 그 사표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뭐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도입한다? 어불성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가 훨씬 늘어난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80% 정당 득표율의 80%가 사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에서 만들지 않으면 사표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런데 뭐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뭐 중도 개혁 세력이 범보수한테 갈 거라고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례민주당 만들면 정의당 몫이 줄어든다. 좀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직한 표현도 아니고, 현장에서 왜 기자들이, 뭐 제가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현장 기자는 요새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안 했는지, 그냥 기자간담회니까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걸 받아 적기만 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찬 대표 공식 입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식 입장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도 없고요. 공식 입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 공식 입장을 뒤집는 게 문제지. 공식 입장을 앞에서 발표를 하고 막전에서는 공식 입장은 안 만든다고 그러고, 근데 돌아서서 이해찬 대표가 아닌 이해찬 대표를 뺀 다른 실세들이 모여서 공식 입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식 입장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한 것을 보면 결국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심상정 대표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비명과 어찌 보면 위협, 또 약간 뒤집어 보면 읍소, 뭐 이런 형태인데, 자, 제가 사실은 비례민주당 얘기를 해가면서 비례민주당에 대한 최종 결말을 예측해가면서 거기에 의석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몇 석을 가지고 지금 그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간에 지금 뭐 줄다리기 이런 걸 하는 거냐면, 뭐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냥 줄다리기라고 보여지죠. 아직 뭐 비례민주당을 지도부에서까지 공식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몇 석이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0석에서 한 13석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10석 이상이 비례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그 10석 정도를 정의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 그 10석 내지 13석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고 정의당은 그 나머지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비례민주당으로 배분되는 의석이 총 30석입니다. 30석인데
뭐 대략 한 뭐 30% 정도를 아마 미래통합당하고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3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이면 대략 뭐 한 10석 정도씩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0%면 한 12석 정도 되죠? 근데 그거 한 10석 정도로 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 그 다음에 뭐 군소정당이 하나 정도 가져갈까?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거기서 뭐 국민의당이 뭐 한 두세 석 가져갈 거고, 정의당이 한 5-6석 가져갈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 군소정당에서 또 뭐 한두 석 가져갈,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정의당은 그게 아니고 5석, 6석이 아니고 여기서 13석, 4석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을 좀 만들지 말라 이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의석을 정의당에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의당에 그만한 의석을 선물해주면 그거는 소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준 데에 대한 보답은 될지언정,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치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죠. 늘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더군다나 만약에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또는 말기에 가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그 아주 핵심을 파고들어서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위법 사유가 됩니다. 위법 사유도 아주 중대한 위법 사유입니다. 이거는 민의를 왜곡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기소는 안 되겠죠. 기소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안 되니까 기소는 안 되지만, 그럼 뭐 기소유예나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수사 결과를 그 내놓았을 때 그거에 대한 탄핵 사유는 됩니다.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되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이 그 결과를 내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탄핵 여론이 들끓을 텐데, 그럴 때 국민이 과연 몇 %나 동의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처럼 만약에 전 국민의 70 내지 80% 이상이 동의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정의당 아니라 정의당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임기 말기에 가서 민주당이 정의당에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그 파일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정의당한테 10석을 선물하고, 자, 이게 이제 뇌물을 미리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가서 야, 지난번 그 뇌물에 대한 대가를 니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의당은 그때 그 뇌물에 대한 대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걸 하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건 또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이 뭐 직접 창당할지 아니면 이제 직접 창당한다고, 뭐 사실상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하는 뭐 열린민주당을 만들든 기타 이제 우호적인 뭐 시민단체나 이런 곳이 요구하는 무슨 개혁 무슨 연합정당인가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한들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건 위성정당인데, 그걸 만들 경우에 뭐 정의당하고 상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상정 대표의 비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과거 본인들과 같이 그 4+1이라는 걸 했던, 뭐 범여권 연대 비슷한 거죠. 그걸 했던 정당을 위협하는 이런 발언만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낸 이런 기자회견은 저는 처음 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체성을 살려서 국민들 앞에, 자, 정의당이 이러이러한 가치로 이번 4.15 총선을 치르겠습니다. 정의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가치는 다르다. 그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 아니면 차라리 같다 그러면 합당을 해버리고요. 왜 자꾸 다르다 그러면서 그 당에 매달리고 그 당에 기생하려고 하느냐. 정의당은 기생하려고 하지 말고 숙주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라. 정의당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정의당 본래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내세우는 기치가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치보다는 사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친북적이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하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호소를 해서 자기들 능력으로 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남의 당의 그늘 밑에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세로서는 적어도 제1야당까지도 될 수가 없다. 집권은커녕.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심상정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보고, 야, 저 기자간담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